아니, 이 모든 것이 기본 반찬으로 제공된다는 것입니까? 추가 요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고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순간들 중 단연코 가장 충격적인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저는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거의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저 리에게는 이탈리아, 멕시코, 일본, 태국 요리 등은 매우 익숙했지만 한국은 솔직히 관심 영역 밖이었습니다. 단지 K-팝이 국제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정도의 사실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유명 작품 몇 가지 이름은 들어봤으나 시청한 경험은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제 유튜브 채널의 댓글 흐름이 심상치 않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 리뷰를 해주세요. 한정식 먹방 영상을 제작해주세요. 전라도 기사 식당을 방문하여 백반을 드시면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라는 요청들이 쇄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여행 및 먹방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단순한 여행 브이로그로 시작했으나 시청자들이 먹방 콘텐츠를 더 선호한다는 이유로 점차 먹방을 주력 콘텐츠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본래 음식 섭취를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저에게 거대한 힘을 실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뉴욕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국가의 음식 문화를 접할 기회가 풍부했습니다. 차이나타운에서 정통 베이징 덕을 시식했고 리틀 이탈리아에서는 제대로 된 나폴리 피자를 경험했습니다. 멕시코 타코부터 인도 카레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음식 대부분을 섭렵했다고 자부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한국 음식 리뷰 요청이 들어왔을 때도 단순히 김치, 불고기, 비빔밥 정도를 다루면 충분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요청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특정 국가의 음식 리뷰를 진행하면 한동안 해당 국가 음식 요청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 음식만큼은 지속적으로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제대로 된 한정식을 경험해 보세요. 인생이 변화합니다. 전라도 기사 식당을 가보세요. 반찬이 무한대로 제공됩니다. 한국에 오면 음식 때문에 다시는 떠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찬이 계속 나온다고요? 미국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층적인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구글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탐색했습니다. 그런데 한정식이라는 개념을 접한 순간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지? 왜 이렇게 반찬에 가짓수가 많은가? 미국에서 식사를 할 경우 보통 한 접시 요리가 제공됩니다. 스테이크를 주문하면 스테이크, 감자튀김, 샐러드 정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한정식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식사 형태였습니다. 기본 반찬만 10가지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찌개나 생선구이까지 포함하면 상이 가득 채워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라도 기사 식당 백반이라는 개념이 저의 호기심을 가장 강력하게 자극했습니다. 기사 식당이라면 화물차 운전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을 의미하는데 그곳에서 제공되는 백반이 그렇게 훌륭한 맛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격은 9,000원,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7달러에 불과하다니 이것은 반드시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출국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 망설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가족들과 매우 가까운 편인데 부모님께 한국에 간다고 말씀드리니 의외로 반응이 달랐습니다. 한국, 왜 굳이 그곳으로? 음식 때문에 가는 거니? 그래도 일본은 가봤으니까 한국도 한번 방문해 보는 건 괜찮겠네. 부모님은 동양 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시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행과 음식 관련 일을 하고 있기에 크게 반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친구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리아, 너 한국에 가면 K-팝 팬들에게 사로잡히는 것 아니야?
한국은 한식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지 않아? 조심해. 한국 음식이 맵다고 하더라. 이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염려가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맵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과연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 편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성장했지만 멕시코 음식도 좋아했고 인도 카레 중에서도 강한 향신료가 함유된 것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음식의 매운맛이 어느 수준일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출발 직전 뉴욕에 있는 유명한 한국 음식점을 찾아갔습니다. LA 갈비와 비빔밥은 이미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닭볶음면이라는 음식을 시식한 순간 이것은 농담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마에 땀이 흥건하게 맺혔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한국 음식의 매운맛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행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기왕 가는 김에 제대로 된 경험을 하고 싶었고 특히 기사, 식당 백반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여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저는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무엇인가? 공항이 어쩌면 이렇게 청결하지? 그리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입국 심사 과정이 너무나 신속했다는 점입니다. 뉴욕에서는 입국 심사만 최소 40분이 소요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서는 대기줄이 짧았고 직원들 역시 업무 처리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뭔가 제대로 된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서울에서 첫 번째 한정식을 시식한 후 저는 한국 음식의 진정한 매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전라도 기사, 식당에서 경험했던 백반, 그것이야말로 한국 음식 문화의 진정한 충격이었습니다. 서울 도착 후 저는 곧바로 예약해둔 한정식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한국 식당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감이 들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쩌나? 혹시 테이블 매너 같은 특별한 규범이 존재하지는 않을까 하는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식당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갈하고 깔끔한 분위기였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목재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따뜻한 감성을 선사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고 한국식 인사를 하며 자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혼자 온 손님을 위한 작은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는 혼밥 문화가 발달한 일본과 유사한 부분이었습니다. 메뉴를 별도로 선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정식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코스 요리처럼 제공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기다리자 직원이 음식들을 하나둘씩 상에 차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접시에 반찬 몇 가지가 놓였습니다. 아, 이것이 기본 반찬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반찬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장조림, 생선구이, 계란찜, 잡채, 도토리묵 등과 따뜻한 밥, 그리고 된장찌개까지 상위가 완전히 가득 찼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본 반찬으로 제공되는 것입니까? 직원은 온화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족하시면 더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추가 반찬을 주문하면 당연히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 스테이크를 먹을 때 감자튀김이나 샐러드를 추가하면 몇 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방대한 양의 반찬이 기본으로 제공되고 심지어 더 요청해도 추가 요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식해보니 모든 음식이 하나같이 맛있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의 종류만 많은 것이 아니라 각각의 반찬이 모두 정성을 들여 조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짜지도 않았고 지나치게 기름지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접했던 아시아 음식은 대체로 기름기가 많은 편이었는데 한국 음식은 담백하고 건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한정식을 시식하며 저는 한국 음식이 이토록 다채롭고 정성이 깃든 음식이었구나 하고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전라도였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를 제대로 체험하려면 전라도는 필수적으로 방문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전라도 음식이 특히 명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 식당 백반이 대체 무엇인지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서 기차를 이용하여 전라도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푸른 산과 광활한 논밭, 그리고 강안이 보이는 작은 마을들은 뉴욕의 고층 빌딩 숲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전라도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기사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았던 그 백반을 실제로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식당은 예상보다 소박한 외관이었습니다. 간판도 특별할 것 없이 그저 평범한 동네 식당처럼 보였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그렇게 훌륭한 음식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내부로 들어서자 제 생각이 즉시 바뀌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아닌데도 테이블이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기사식당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식사 중인 손님들 중에는 제복을 착용한 택시기사님들이 다수였습니다. 그 외에도 주변 직장인들,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메뉴판을 확인하니 백반 가격은 9,000원이었습니다.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7달러 정도입니다. 뉴욕에서는 $1로는 햄버거 한 개도 제대로 사 먹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찬이 무려 가지 이상 제공된다고요? 일단 백반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직원이 밥과 국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후 반찬들이 하나둘 상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반찬이 끝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 나물, 생선구이 같은 기본적인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감탄하고 있었는데 직원이 다시 한 번 더 반찬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계란찜, 두부조림, 잡채, 장아찌, 그리고 나중에는 조기구이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거 혹시 잘못 나온 거 아닌가? 내가 추가로 주문한 적이 없는데.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문의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기본 반찬인 건가요? 직원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본 반찬입니다. 순간적인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이것이 9,000원이라고요? 미국이라면 최소 30달러는 받아야 할 수준인데. 하지만 진정으로 놀라운 점은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의 맛이 경이로웠습니다. 단순히 반찬 가짓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반찬이 개별적으로 맛이 훌륭했습니다. 특히 생선구이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습니다. 두부조림은 간이 정확하게 맞았고 된장찌개는 깊은 감칠맛을 선사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설마 나중에 추가 요금이 붙는 건 아닐까? 9,000원이 아니라 19,000원이 되는 건 아니겠지? 미국에서는 기본 반찬이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음식이 많이 나올수록 당연히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반찬이 제공되는데도 가격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밥을 모두 비우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계산서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또 한 번의 충격에 빠졌습니다. 금액은 정말로 9,000원이었습니다. 추가 요금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대체 무엇이지? 한국 음식이 맛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푸짐하고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음식 문화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국에서 경험할 음식들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에 설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도 기사식당에서 백반을 시식한 후에도 그 경험은 저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음식의 양과 맛,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하지만 그보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딱 그 요리 하나만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이드 메뉴가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메인 요리 중심으로 식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반찬 문화가 워낙 발달하여 주 메뉴와는 별개로 수많은 반찬이 동반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찬 하나하나가 정성이 가득 담긴 요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저는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사 식당에서 백반을 먹고 난 후 저는 근처 전통시장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는 각종 반찬 가게, 떡집, 생선 가게 등이 줄지어 있었고 곳곳에서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국밥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간판에는 순대국밥 8,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백반집에서 9,000원의 엄청난 식사를 한 후라 이 국밥 한 그릇이 과연 어떤 경제적 효율성을 보여줄지 궁금해졌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온 듯한 현지 주민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혼자 온 손님들도 상당히 많았고 자연스럽게 합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 순대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주문한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뚝배기와 함께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번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찬이 또 푸짐했습니다. 깍두기, 배추김치, 부추무침, 그리고 다대기까지. 아까 백반집에서처럼 엄청난 가짓수는 아니었지만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다양한 반찬이 함께 제공된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반찬이 무한 리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깍두기를 하나 집어 시식했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새콤한 맛이 국밥과 훌륭하게 조화를 이룰 것 같았습니다.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국물부터 맛보았습니다. 깊고 진한 육수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순대도 풍성하게 들어있었고 돼지고기 수육도 몇 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다. 혼잣말이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이 정도 수준의 국밥을 먹으려면 최소 $20 이상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돈 8,000원이라니. 그리고 무엇보다 맛이 탁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성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국밥을 시식하는 동안 주변 테이블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손님들은 반찬을 자유롭게 덜어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반찬을 서로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은 계속해서 손님들에게 다가가 부족한 반찬 더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음식 문화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음식이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한국에서는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개념이 강력했습니다. 혼자 와서 식사를 하더라도 식탁 위에 반찬이 많고 서로 나누어 먹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이 단순한 허기 채우기가 아니라 정칭이 담긴 문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국밥 한 그릇을 모두 비우고 식당을 나서려던 순간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죠?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국 분이신데 한국 음식을 잘 드시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이런 음식이 이 가격에 제공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먹을 것이 많지 않아도 적은 재료로도 푸짐하게 차려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손님들이 배부르게 식사하고 가시는 것이 저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가격 때문이 아니라 손님을 배부르게 대접하는 것이 한국 음식 문화의 핵심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더욱 깊이 탐구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라도뿐만 아니라 한국 전역을 여행하며 더 다양한 음식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기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는 것, 김치가 대표적인 음식이라는 것, 그리고 서울이 현대적인 도시라는 것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음식 문화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서울에서 한정식을 경험하고 전라도 기사 식당에서 백반을 체험하고 전통시장에서 국밥 한 그릇을 시식하는 동안 저는 한국 음식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후 저는 곧장 해운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은 신선한 해산물 요리가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꼼장어구이와 밀면이 유명하다고 하여 반드시 시식해 보고 싶었습니다. 해운대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각종 해산물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살아있는 전복부터 바닷가재, 꽃게, 그리고 이름 모를 조개류까지 길을 걷기만 해도 바다의 향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가장 먼저 꼼장어구이를 판매하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약간 망설여졌습니다. 꼼장어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장어 요리를 흔하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 구독자들이 강력하게 추천했던 음식이기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문을 하자 종업원이 살아있는 꼼장어를 즉시 손질하여 철판 위에 올렸습니다. 장어가 팔딱거리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아직 살아있네요. 그러자 종업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 신선하죠. 부산에서는 이렇게 바로 잡아서 구워 먹습니다. 장어가 철판 위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동안 함께 곁들일 양념장과 반찬들이 차려졌습니다. 반찬은 역시나 기본 제공이었고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한국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 반찬 문화는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장어가 완전히 익자 저는 종업원의 조언대로 양념장에 찍어 한 입 시식해 보았습니다. 와, 입안에서 퍼지는 고소한 풍미와 쫄깃한 식감이 엄청났습니다. 비린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씹을수록 감칠맛이 깊어졌습니다. 게다가 장어를 숯불에 구워서 그런지 향이 매우 훌륭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장어구이를 먹고 나니 이제 밀면을 시식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밀면은 한국 전쟁 당시에 냉면을 먹고 싶었으나 메밀 대신 밀가루로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서 탄생한 음식이라고 들었습니다. 부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라니 당연히 도전해야 했습니다. 시장 근처에 위치한 유명한 밀면집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곳은 대기줄이 형성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주문을 하고 잠시 기다리자 시원한 육수에 담긴 밀면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고명으로는 오이배, 삶은 달걀, 그리고 고춧가루 양념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육수를 한 모금 마셔보았습니다. 새콤하면서도 달콤했고 그 안에 깊은 감칠맛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경험해본 어떤 면 요리와도 달랐습니다. 냉면과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면의 식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욱 쫄깃하고 씹는 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육수도 고기 육수여서 그런지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한 입, 두 입 먹다 보니 어느새 그릇 바닥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번 음식을 남기지 않고 모두 먹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음식이 훌륭했고 양도 적절히 풍성했습니다. 밀면을 모두 시식하고 가게를 나서려는데 사장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언제 먹어도 감동을 선사합니다. 사장님은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성이죠. 미국에서도 한식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도 한식을 접할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 직접 시식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사람의 정성이 담긴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뉴욕으로 복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배운 핵심 가치들을 정리해 보고 싶었습니다. 첫째, 한국 음식은 단순히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반찬을 함께 공유하고 밥 한 그릇도 나누어 먹으며 심지어 길거리 음식까지 친구나 가족과 함께 즐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둘째, 음식에는 정성, 신체리티 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저렴하고 푸짐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요리에 손길이 닿아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기사, 식당의 백반부터 해운대의 장어구이까지 모든 음식이 정갈하고 맛깔스러웠습니다. 셋째, 한국에서는 손님을 배부르게 먹이는 것이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식당이 이룬 극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한국에서는 손님이 충분히 먹고 만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듯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응시하며 이 여행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토록 큰 감동을 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마음 한쪽에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이 음식들을 다시 맛볼 수 있을까? 이런 정성이 담긴 한식을 미국에서도 찾을 수 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반드시 다시 한국에 올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더 많은 지역을 여행하면서 더욱 다채로운 한국 음식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 여행을 깊이 곱씹어 보았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까지 깊은 감동을 선사할 줄은 몰랐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자마자 저는 한국 여행 브이로그를 편집하여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습니다. 첫 영상은 미국인 최초 기사 식당 백반 먹방이었는데 예상대로 시청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9,000원이라고요? 미국에도 이런 기사 식당이 있으면 매일 갈 것 같습니다. 와 같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산의 꼼장어 구이와 밀면 리뷰를 게시했는데 한국 구독자들의 반응이 특히 뜨거웠습니다. 전주 비빔밥도 반드시 시식해야 합니다. 제주도에 가서 흑돼지도 드셔보세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여행이었지만 이제 저는 한국 음식 문화에 열렬한 팬이 되어 있었습니다. 음식 자체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성과 따뜻한 문화까지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K-팝과 한류 드라마로만 유명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음식 하나만으로도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나라입니다. 저는 반드시 다시 한국에 재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말미에 시청자들과의 소통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음번 한국 여행에서는 어느 지역으로 가보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이 추천하는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추천을 바탕으로 저는 꼭 다시 한국으로 떠날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저의 다음 한국 탐험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저 리아는 한국 문화와 완전히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